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오늘 새해 첫날 마지막 방송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쌤도 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쉬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거래일 작년에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알고 보면 5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였으나 그 증시가 그 반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등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 대비 보니까 5.18포인트 내려서 2399.49에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여러분들 전거래일보다 0.3% 하락해서 2397.49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때 1%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줄고 결국은 하락을 했고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 기관애들이 좀 샀어요. 556억 정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선물도 1790억 정도 팔았고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체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던 정치 불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우려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지만은 단기적인 정치의 그 불확실성은 뭔가 정점을 통과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스닥도 떨어지는 않고 코스닥은 좀 올랐죠. 1.83% 상승해서 678.19로 기록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샀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2,489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강세를 보였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가운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상승률이 부각이 됐고 내년 1월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1.9원 올라서 1472.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휴장이었고 내일부터는 이제 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올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잠시 한번 또 전달토록 좀 할게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국내 10대 증권사가 뽑은 25년 유망주로 이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그 생물보안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은 그 또 반사 이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이 광고 부분 실적이 그 반등하고 있는 네이버를 유망 종목으로 그 뽑은 증권사도 좀 있더라는 거죠. 그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그 새해를 맞아서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올해 가장 유망한 종목을 5개씩 추천받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거는 하이닉스였습니다. 총 7표 받았네요. 7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평균은 25만 7,857원. FN가이드가 집계한 전체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25만 6,800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I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HBM 시장에서 갖춘 독보적인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HBM하고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해가지고 AI 관련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거다. 그런 이야기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운사이클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쉽지만은 올해 HBM 판매 비중이 디램 매출 중에 그 50%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사 대비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띠면서 D램 메모리 수요도 회복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거는 3번입니다. 5표를 얻었네요. 지난해 미국 의회 통과가 불발돼서 올해 다시 의회를 통과를 노리는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예요.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에 미국 내 사업 제한을 골자로 합니다. 트럼프의 그 재집권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에서 생물보안법을 추진해온 만큼 기회는 남아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의약품 시장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대세가 되면서 위탁개발 생산 시장의 수요가 견조한 만큼 오는 4월에 5공장이 가동이 되면 다수의 수주 계획이 공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공장 착공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는 네이버는 내표를 얻었어요. 그 앱을 개편한 이후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앱 체류 시간이 증가를 해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광고 부분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유망한 테마 업종을 묻다 보니까 그 5개 증권사가 AI라고 합니다. AI 산업에 활용되는 그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테마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전력기기 분야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을 탑픽으로 뽑았네요. 그리고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유럽, 중동 등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선소는 보니까 뭐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또 투표를 받았어요. 하여튼 흥미로운 또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1월 1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3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 PMI가 발표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금요일 날은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이 오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 금요일이 아니죠, 참. 12월 30일. 그리고 영국은 지금 현재 보니까 0.64%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 있는데 0.5%. 독일이 푹 빠지네요. 보니까 0.38%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0.93% 빠졌죠. 좀 많이 빠졌어요. 생각외로 많이 빠졌고, 그리고 환율은 1471.80입니다. 좀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 달러 일본엔 156.75엔, 유가는 71.72달러, 일본 엔화는 937.99원, 유로화는 1531.11원, 중국 위안화 201.26원입니다. 휘발유는 1672.95원입니다. 국제금값 2641달러, 국내 금값은 123,245.64원입니다. 국내 금값은 좀 빠지네요. 미국 국채 10년물은 4.573이네요. 보니까 쭉 올라갑니다. 4.573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니까 그 다우는 0.03% 약보로 빠졌고요. S&P 0.37, 나스닥이 0.83,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좀 선물 계속 빠지고, 러셀은 0.17%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53,200원, 거의 뭐 횡보권이죠, 횡보. 53,000원에서 54,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히 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때그때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박스권 행보를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럴 때까지. 우선주도 44,200원까지 갔죠. 1.33% 빠졌습니다. 44,000원에서 46,00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 행보 마찬가지로 흐름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그렇게 막 불기둥 때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저희 내피실이니까 참 그 정도만 참고하십시오. 참 힘들어요. 주가 예측한다는 것은. 당분간 좀 지속된다는 것만 어느 정도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